나는 나이 들면 어떤 모습일까? 여전히 씩씩하게 생활하며 웃을 수 있을까? 아니면 리모컨 하나도 들기 힘든 몸이 되어 침대에만 누워 있게 될까? 80세가 멀게만 느껴졌던 날도 있었지만 어느새 내 이야기처럼 다가오고 있진 않나요? 잠시 눈을 감고 80세가 된 나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여전히 활기차게 공원을 산책하며 웃음 짓고 있나요? 아니면 외롭고 쓸쓸한 방 안에 홀로 앉아 있나요? 이 두 모습의 차이는 단순한 운명이 아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작은 선택들의 결과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미래를 바꿀 소중한 지혜를 담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도록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할 나위 없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가치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지난주에 제 오랜 친구 김영수 씨가 80번째 생일을 맞았습니다. 환하게 웃는 그의 얼굴을 보면서 문득 생각했어요. 80이란 나이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주 멀게만 느껴졌는데 어느새 우리 곁에 성큼 다가와 있구나. 김 씨의 생일 파티에서 만난 친구들의 이야기는 모두 달랐습니다. 파티장 한쪽에서는 매일 아침 공원을 3바퀴씩 걷는다는 박 선생이 건강 비결을 자랑하고 있었고, 다른 한편에선 최근 무릎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라는 이 씨가 우울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지요. 같은 80대인데 이렇게 삶의 모습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 저를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제 앞에 앉은 정 씨는 조용히 제게 말했습니다. 우리 마누라 작년에 먼저 갔잖아. 그 뒤로 집이 너무 적적해서 요즘은 매일 복지관에 나가 바둑 두는 재미로 살고 있네. 그의 눈가에 맺힌 이슬 같은 눈물을 보며 노년의 삶이 얼마나 외로울 수 있는지 가슴이 저릴 정도로 느꼈습니다. 그 자리에서 돌아오는 길, 찻장 밖으로 흐르는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행복한 노년과 그렇지 못한 노년의 차이는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마지막 날까지 빛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은 그날 이후 제가 많은 노년의 선배들을 만나며 깨달은 행복한 노후와 불행한 노후를 가르는 7가지 지혜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작은 나침반이 되길 바랍니다. 비교의 덫에서 벗어나기. 내가 젊었을 때는 저런 멋진 차를 살 수 있었는데, 한숨을 내쉬며 창밖으로 지나가는 고급 세단을 바라보는 김 할아버지의 눈빛이 쓸쓸해 보였습니다. 은퇴한 지 10년,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은퇴 후 가장 힘든 것은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남과 자신을 비교하는 습관이었습니다. 옆집 박 씨는 자식들이 효도 관광으로 해외여행을 보내줬다는데 우리 아들놈은 전화 한 통 없네. 이런 생각이 쌓일수록 김 할아버지의 얼굴엔 주름이 더 깊어져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오래된 앨범을 뒤적이다 자신의 젊은 시절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활짝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가 중요하구나. 지난주에 다시 만난 김 할아버지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작은 텃밭을 가꾸며 기른 상추를 이웃과 나누는 일이 자신의 새로운 기쁨이 되었다고 합니다. 남의 돈이나 물건을 부러워하느라 시간 낭비했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최고야. 라고 환하게 웃는 그의 모습에서 진정한 행복을 보았습니다. 이웃집 정할머니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젊을 때는 항상 더 좋은 집, 더 좋은 옷을 원했어요. 그런데 80이 넘으니 깨달았죠. 그런 것보다 아침에 눈 뜨는 것 자체가 축복이라는 걸요. 남과의 비교는 불행으로 가는 고속도로와 같습니다. 특히 퇴직을 앞둔 50대, 60대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는 비교 문화가 강해서 자신도 모르게 이웃이나 친척과 비교하게 되지요. 그러나 이런 비교는 외로움과 쓸쓸함만 가져올 뿐입니다.
더 위험한 것은 이런 비교에서 오는 열등감을 만회하려고 무리한 투자나 사업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50대 이후는 인생의 계절로 치면 가을입니다. 새로 씨앗을 뿌리는 봄이 아니라 그동안의 결실을 거두는 시기지요. 물론 새로운 도전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다만 체력과 시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실패해도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도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남의 물질적 성취와 나를 비교하는 대신 당신만의 작은 기쁨에 감사하는 마음을. 창밖의 새소리, 따스한 햇살, 손자의 웃음소리. 이 모든 것이 당신만의 소중한 보물입니다. 미래를 위한 현명한 저축. 내일도 오늘처럼 돈을 벌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준 분이 있습니다. 제 이웃이었던 장 선생님은 월급이 상당히 많은 중견기업 임원이었습니다. 그는 은퇴 후의 삶을 준비하기보다 현재의 풍요로운 생활에 집중했습니다. 좋은 차, 골프, 명품 옷,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았지요. 노후요? 아직 멀었어요. 지금 벌어놓은 집 한 채면 충분하죠. 그러나 회사가 갑자기 경영난에 빠지면서 예상보다 5년이나 일찍 퇴직을 하게 되었고 준비되지 않은 노후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집은 있었지만 생활비가 턱없이 부족했고 익숙했던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없어 우울증까지 겪었습니다. 반면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 선생님은 달랐습니다. 평범한 공무원이었던 그는 젊을 때부터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을 믿고 꾸준히 저축했습니다. 화려한 생활은 아니었지만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연금과 적금 덕분에 취미 생활을 즐기며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젊을 때는 좀 부러웠어요. 장 선생님이. 근데 지금은 제가 더 행복해요. 욕심 부리지 않고 제 그릇에 맞게 살았더니 노년에 더 여유가 생겼네요.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은퇴 후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저축을 늘려야 합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는 고정 수입이 있지만 은퇴 후에는 그런 수입이 없어도 지출은 계속됩니다. 오히려 자녀 결혼 비용이나 늘어나는 병원비 때문에 지출이 더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노후에 자신의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해선 자산 관리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자식에게 얼마를 물려줄까 보다 내 남은 인생을 어떻게 행복하게 살까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래도 나중에 돈이 다 떨어지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재산을 낭비하자는 것이 아니라 내 자산을 내 행복을 위해 현명하게 활용하자는 의미입니다. 검소하게 생활하면서도 나에게 필요한 곳에는 투자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한 가장 훌륭한 노후 준비는 평생 현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건강이 허락한다면 은퇴 후에도 소일거리나 파트타임 일을 찾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소득이 많지 않더라도 무언가 하고 있다는 성취감과 사회적 교류를 통해 고립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집착 내려놓기. 조용한 산골 마을에 사는 최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녀는 평생 세 자녀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 혼자서 아이들을 키웠고 자신은 단 한 번도 새 옷을 사 입지 않으면서도 아이들에게는 최고의 교육을 시켰습니다. 아이들이 모두 서울에서 잘 살게 되자 그녀는 작은 전셋집을 정리해 큰아들에게 주었습니다. 너희 집 장만하는데 보태라. 며 5천만 원을 내놓았지요. 그리고 둘째와 셋째에게도 비슷한 금액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 최할머니는 건강이 나빠져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멀리 사는 자녀들은 가끔 전화로 안부를 묻는 것이 전부였죠. 명절에도 찾아오는 이가 없어 쓸쓸한 시간을 보내던 그녀는 어느 날 이웃의 젊은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놀러 와준 것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평생 키운 자식들보다 이웃집 아가씨가 더 따뜻하게 챙겨주니
참 세상 일이 뜻대로 안 되는구나. 반면에 박 할아버지는 달랐습니다. 그는 일찍부터 자녀들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아빠가 너희를 대학까지만 지원할 테니 그 이후엔 각자의 삶을 스스로 개척해라. 내 노후는 내가 책임질 테니 걱정 말고. 이렇게 명확한 경계를 세운 덕분에 박 할아버지의 자녀들은 독립심이 강하게 자랐고 오히려 부모에 대한 감사함과 존경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명절이면 항상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생신에는 정성 어린 선물과 함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 두 이야기가 보여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자녀에 대한 지나친 집착이 오히려 부모와 자녀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자식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었다가 거리에 내몰리거나 학대받는 노인들의 안타까운 소식이 끊이지 않습니다. 내가 이제 늙었으니 자식에게 다 주자는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주는 사례들이죠. 이런 불행을 피하려면 자녀에게 언제까지만 도움을 줄 것인지 미리 계획하고 그 이후로는 각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자식은 달라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모든 부모가 자신의 자녀는 특별하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다를 수 있습니다. 자녀가 어려울 때는 큰 돈을 한 번에 주기보다 매달 조금씩 도움을 주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자산을 연금으로 전환해 꾸준한 수입을 확보하는 것이 독립적인 노후를 위한 현명한 선택입니다. 홀로 있는 시간의 가치. 가을 오후 공원 벤치에 홀로 앉아 낙엽을 바라보는 윤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10년 전 남편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냈고 자녀들은 모두 해외에 살고 있어 1년에 한두 번 만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처음엔 너무 외로웠어요. 텔레비전 소리라도 들으려고 하루 종일 틀어놓곤 했죠. 그런 그녀가 언제부턴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커뮤니티 센터에서 시작한 수채화 수업이 그녀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렵지 않게 되었어요. 오히려 그 시간이 귀해졌죠. 그림 그리면서 생각도 정리하고 마음도 편안해지니까요. 윤 할머니의 작은 아파트는 이제 그녀의 작품들로 가득합니다. 창가에 앉아 바깥 풍경을 그리거나 어린 시절의 추억을 담은 그림들.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롭기만 한 시간이 아니라 자신을 더 깊이 만나는 소중한 시간이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찾아와 주면 좋고 안 오면 그림 그리면 되니까. 이제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아요. 물론 가끔은 외롭죠. 하지만 그 외로움조차도 이제는 친구가 되었어요. 나이가 들면 친구가 줄어들고 사회적 활동이 감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오히려 불편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벗어나 진정한 나를 만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세요.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항상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기를 원하지요. 그러나 얕은 관계 속에서는 마음이 여전히 공허하며 오히려 그런 사람들 속에서 더 큰 고독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반면 홀로 있는 시간의 고요함 속에서 자신을 되돌아보고 천천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다 보면 그 고독의 속삭임은 점차 잦아들고 지금 이대로도 충분하다는 만족감이 생깁니다. 혼자를 즐길 줄 아는 사람들은 배우자를 잃어도 완전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단골 식당 주인, 공원의 산책 친구, 도서관 사서 등 다양한 사람들과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하는 느슨한 관계망을 통해 삶을 지탱해 나갑니다. 나이가 들수록 오늘 만날 사람과 오늘 할 일이 중요합니다. 반려동물과 산책하기, 계절마다 바뀌는 꽃 구경하기, 동네 아이들, 등하교 지켜보기와 같은 작은 일상의 기쁨으로 충분히 풍요로운 하루를 만들 수 있습니다. 건강이 최고의 자산. 진짜 부자는 건강한 사람이야. 92세의 이 할아버지가 하신 말씀입니다. 그는 아직도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동네 한 바퀴를 돌고 텃밭에서 직접 기른 채소로 식사를 합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아프면 소용없어.
내 친구 중에 대기업 임원 출신이 있었는데 은퇴하고 얼마 안 돼서 뇌졸중으로 쓰러져 10년을 누워 지냈어. 그 많던 재산은 병원비로 다 나갔지. 반면 이 할아버지는 심각한 병 없이 90대에도 대부분의 일상을 혼자서 해결합니다. 그의 비결은 단순합니다. 젊을 때부터 꾸준히 몸을 움직이고 적절한 식습관을 유지한 것이죠. 약보다 좋은 건 땀이야. 매일 조금씩이라도 움직여야 해. 또 음식도 중요해. 내가 직접 기른 채소가 최고지. 건강의 중요성은 아래 두 분의 이야기를 비교해보면 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노인 김 씨는 100세까지 살았지만 75세에 중풍이 찾아와 25년을 병원과 집만 오가며 침대에 누워 지내야 했습니다. 반면 박 씨는 87세까지 살았지만 생애 마지막 몇 개월 전까지도 텃밭을 가꾸고 친구들과 여행을 다니며 활기차게 지냈습니다. 과연 누구의 삶이 더 풍요롭고 행복했을까요? 장수 자체보다 건강한 수명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60세가 넘으면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무조건 살을 빼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버리는 것입니다. 중장년기에는 체중 조절이 중요했지만 60세 이후에는 노화로 인해 근육량이 감소합니다. 이때 무리하게 살을 빼면 근육이 더 줄어들어 근감소증으로 전신 기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근육이 충분한지 간단히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양손의 엄지와 검지로 동그라미를 만들어 종아리의 가장 두꺼운 부분을 감싸보세요. 손가락이 닿지 않을 정도면 근육이 충분한 상태입니다. 반대로 손가락이 만나거나 겹쳐진다면 근육이 부족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60세 이상에게는 탄탄한 다리 근육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꾸준한 다리 운동과 단백질 섭취는 노년의 독립성을 지키는 열쇠입니다. 건강 관리를 은퇴 후로 미루지 마세요.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출퇴근할 때 한 정거장 미리 내려서 걷기,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하기와 같은 작은 실천으로도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6. 허리를 펴고 걸어라. 바른 자세가 주는 자신감. 어느 날 미술관에서 만난 80대 여성분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우아한 걸음걸이와 당당한 자세에 저도 모르게 시선이 갔습니다. 알고 보니 그분은 평생 발레를 가르치셨던 선생님이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발레리나였어요. 지금도 매일 아침 스트레칭을 하고 바른 자세를 유지하려고 노력한답니다. 그분의 바른 자세는 단순히 아름다움을 넘어 건강과 자신감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같은 나이대의 다른 분들이 구부정한 등으로 걸음을 옮길 때 그녀는 여전히 등을 똑바로 펴고 당당하게 걸었습니다. 자세가 나빠지면 장기들이 제 위치에서 벗어나 기능이 떨어지고 숨쉬기도 어려워져요. 또한 구부정한 자세는 우울한 기분을 만들어내기도 하죠. 반면 평생 책상에서 일하며 구부정한 자세로 살아온 한 남성분은 은퇴 후 심한 척추 통증에 시달렸습니다. 결국 수술까지 받아야 했고 이후 일상생활에도 많은 제약이 생겼습니다. 젊을 때 조금만 신경 썼더라면 아내가 바른 자세로 앉으라고 할 때 귀담아 들었어야 했는데 하루하루 어떤 생활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자기도 모르는 사이 등이 굽고 무릎이 휘어질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걷기 운동을 해도 자세가 나쁘면 무릎과 허리에 오히려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올바른 자세를 확인하는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벽에 등을 대고 서보세요. 발 뒤꿈치, 엉덩이, 어깨, 머리 뒷부분이 모두 벽에 닿아야 합니다. 만약 등과 머리가 벽에 닿지 않는다면 자세가 앞으로 기울어진 것입니다. 자세가 틀어지는 원인 중 하나는 근력 저하입니다. 또한 늘 같은 쪽으로만 가방을 메거나 항상 같은 방향으로만 다리를 꼬는 등의 습관도 자세를 나쁘게 만듭니다. 바른 자세는 외모를 더 젊고 생기 있게 만들 뿐 아니라
마음가짐도 긍정적으로 바꿔줍니다. 가슴을 활짝 펴고 걸으면 자신감이 생기고 타인에게도 긍정적인 인상을 줍니다. 매일 5분만이라도 자세를 바로잡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벽에 등을 대고 서기, 어깨를 뒤로 모았다 풀기, 턱을 살짝 당기고 목을 길게 늘리기 등의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나이 들면 자세가 구부정해지는 건 당연하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지금 이 순간부터 의식적으로 자세를 바르게 하는 습관을 들이면 노년에도 당당한 걸음걸이로 세상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20%에 집중하기. 저의 옆집에 사시는 최할아버지는 60이 넘어 색다른 결정을 내렸습니다. 40년간 모아온 골동품과 책, 기념품들을 대부분 정리한 것이죠. 왜 그러셨어요? 제가 물었을 때 그분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파레토의 법칙이라고 들어봤나? 인생의 80%는 잊어도 상관없어. 중요한 건 나머지 20%야. 그는 평생 모은 물건 중 정말 의미 있는 20%만 남기고 나머지를 모두 기증하거나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 작은 정원을 만들었지요. 이제 보니 내 삶에 정말 필요한 건 많지 않더라고. 아내와 함께 마시는 아침 커피, 손자들의 웃음소리, 저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 이게 내 인생의 20%야. 최 할아버지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해 보였습니다. 물건이 줄어든 만큼 마음의 여유가 늘어난 듯 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 20대 80 법칙이 적용됩니다. 모든 성과의 80%는 20%의 노력에서 온다는 파레토의 법칙처럼 우리의 행복도 핵심적인 20%에서 비롯됩니다. 개미 세계를 들여다보면 모든 개미가 똑같이 일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전체 무리 중 20%만이 부지런히 일하고 나머지는 그저 따라갈 뿐입니다. 부지런한 개미가 지쳐 쓰러지면 그제서야 다른 개미가 일을 시작하죠. 인생도 비슷합니다. 화려한 레스토랑에서의 식사, 고급 자동차, 큰 집,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 행복의 본질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잊어도 괜찮은 80%에 불과합니다. 반면 가족과 함께하는 소박한 식사, 내 두 발로 걸을 수 있는 건강, 좋아하는 음악을 들을 수 있는 평온한 시간. 이런 것들이 진정한 행복의 20%입니다. 이것만 있다면 나머지는 없어도 괜찮습니다. 60세 이후의 삶은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노년은 쇠퇴하는 시기가 아니라 오히려 자유로워지는 시기입니다. 자녀도 독립했고 사회적 책임에서도 한 발 물러나 진정한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때니까요. 그동안의 경험은 세상의 정답에 얽매이지 않고 나만의 해답을 찾을 수 있는 지혜를 선사합니다. 이 시기를 충만하게 누리기 위해선 긴장을 내려놓고 작은 실수에도 웃을 수 있는 여유가 중요합니다. 타인을 용서하고 나 자신도 용서하는 넉넉한 마음을 가져보세요. 누군가로 인해 기분이 상했다면 그를 용서하고 내가 실수했을 때도 스스로를 한 번 더 용서하는 너그러움이 필요합니다. 행복이 무엇인지 너무 깊이 고민하지 마세요. 복잡하게 생각할수록 일상의 작은 기쁨을 놓치기 쉽습니다. 그저 몸을 움직이고 좋아하는 일을 하며 소소한 일상에서 기쁨을 찾는 단순함이 진정한 행복의 비결입니다. 일상에서 누리는 작은 행복들. 이제 매일 실천할 수 있는 작은 행복 레시피를 나눠볼게요. 먼저 아침에 상쾌하게 시작하세요. 박 할머니는 매일 아침 커튼을 활짝 열고 햇살을 맞이합니다. 하루의 시작을 기분 좋게 만들면 남은 시간도 달라져요. 충분한 수면 7, 8시간과 활기찬 아침 의식은 하루의 기분을 결정합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40년 넘게 부부로 살아온 김 할아버지 부부는 매일 아침 오늘도 건강하게 보내자라며 서로의 손을 잡습니다. 작은 스킨십과 따뜻한 말 한마디가 외로움을 달래고
삶의 의미를 더해줍니다. 작은 목표를 세우고 이루세요. 이 할아버지는 매일 일기를 쓰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적다 보면 지나가는 날들이 더 소중하게 느껴져요. 하루 30분 걷기, 일주일에 한 번 시장 가기 등 소소한 목표가 삶의 리듬을 만들어줍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무리하지 마세요. 정할머니는 과거 모든 마을 행사를 도맡아 했지만 이제는 자신의 체력에 맞게 돕습니다. 이젠 내가 모두 부담하기에는 무리예요. 젊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죠. 버겁다고 느껴질 때는 미소와 함께 다음에요 라고 말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신과 타인에게 선물하는 기쁨을 누리세요. 최 할아버지는 텃밭에서 기른 채소를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라고 합니다. 누군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 내 마음도 풍요로워지지. 작은 선물이 주는 기쁨은 나눌수록 커집니다. 너그러운 마음을 가꾸세요. 옛 친구와 오해로 멀어졌던 박 할아버지는 10년 만에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제 와서 누가 맞고 틀리고를 따질 나이가 아니야.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는데. 이렇게 화해하고 남은 시간을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중요한 것은 누가 옳았는지가 아니라 함께한 시간의 가치임을 깨닫게 됩니다. 놀이하는 마음을 잊지 마세요. 매주 목요일이면 동네 경로당에 모이는 할머니들의 윷놀이 모임이 있습니다. 이렇게 모여서 웃고 떠들다 보면 관절통도 잊어요. 어른이 되면서 잊고 살았던 놀이의 즐거움을 다시 찾아보세요. 특히 배우자나 친구와 함께하는 놀이는 관계를 더 풍요롭게 합니다. 마지막 여정을 위한 따뜻한 위로. 시간은 강물처럼 흐르고 우리는 모두 같은 종착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 여정에서 진정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장터에서 만난 90세의 할머니가 들려준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내가 평생 모은 것들, 갖고 싶었던 것들, 이루고 싶었던 것들. 지금 돌아보면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더라고. 그저 내 곁에 있어준 사람들, 함께 웃고 울었던 시간들. 그게 내 인생의 전부였어. 그 말씀이 제 가슴에 오랫동안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물질적 성취나 사회적 지위가 아니라 사랑하고 사랑받은 기억 함께 나눈 시간들이 아닐까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변화들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쇠퇴가 아니라 인생의 또 다른 계절, 가을의 풍요로움과도 같습니다. 단풍이 가장 아름다운 색으로 물드는 시기니까요. 오늘 함께 나눈 7가지 지혜가 여러분의 인생 가을과 겨울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작은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현명하게 저축하며 자녀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며 건강을 지키고 바른 자세로 당당하게 걸으며 인생의 본질에 집중하는 지혜.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노년을 빛나게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시 한 구절을 들려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이 들면 이런 마음으로 살다 갑시다. 삶을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남을 원망하지 말고, 자식에게 너무 기대하지 말고, 지난 날을 후회하지 말고, 내 운명이라 생각하고, 운명이 다하여 세상을 떠날 때는 부와 권력, 명예도 다 놓아버리고, 빈손으로 홀가분하게 미련 없이 미소 지으며 떠나게 해달라고 소망하며 살아갑시다. 오늘 제가 나눈 지혜가 여러분의 인생의 작은 빛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런 삶의 지혜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지길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나비 효과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귀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지금까지의 어느 순간보다 더 빛나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